예, 보시다시피 표고 아름답죠? 예. 표고는 그 세계 3대 버섯 중에 양송이 다음으로 많이 재배하는 버섯입니다. 표고는 그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그 버섯의 제1 식품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버섯의 제2 기능인 맛과 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표고버섯은 그 렌티난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버섯의 제3 기능인 생리활성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표고는 원래는 원목 재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톱밥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목 재배는 아시다시피 이제 낙엽이 진 후에 나무를 벌채를 해가지고 3월 이전에 구멍을 뚫어서 종균을 접종을 하고 배양 기간을 1년간을 배양을 해서 2년 차부터 이제 수확을 하는 단계인데, 톱밥 재배는 보시다시피 연중 이건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농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표고 톱밥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표고 톱밥 재배가 열풍을 불고 있을까요? 표고버섯은 가격이 좋습니다. 왜 가격이 좋느냐? 자동화 병재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많이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낮고, 표고는 대량 생산이 잘 되질 않습니다. 어차피 반수동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표고를 재배하려고 그러면은 우선 뭐를 알아야 되겠냐면은 품종을 알아야 됩니다. 품종. 표고 품종은 고온성이 있고 중온성이 있고 저온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표고 품종을 육성하는 기간 이름을 따라서 산조라고 하는 품종이 있고 살림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조는 산림중앙연합회, 산림중앙의 산림버섯연구소에서 산림조합할 때 산조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육성한 품종은 살림이라는 품종이 붙어요. 그러면은 저온성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 돌림이에요. 산조 101, 102, 103, 108, 109가 고온성 품종입니다. 산조. 그리고 이제 살림도 고온성 계통이 있는데 2호, 4호, 5호, 6호, 7호, 9호 이것들이 이제 살림 품종인데, 특히 이제 살림 5호하고 6호는 톱밥 재배용으로 알맞은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의 중원성 계통은 3자 돌림이에요. 301호, 302호 이게 표고의 중원성 계통이고, 살림 8호하고 10호도 중원성 계통인데, 살림 10호는 특히나 톱밥 재배용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의 저온성 계통, 저온성 계통은 산조 501호, 502호입니다. 그러니까 5자 돌림은 저온성 품종, 살림 1호하고 3호가 또 저온성 계통입니다. 그러면은 이 톱밥 재배용으로 가장 적당한 품종으로서는 중고온성인 산조 701호하고 702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자 돌림은 전부 다 톱밥 재배용이고, 1자 돌림은
고온성 계통, 산조 일자 계통, 3자 돌림은 중온성 계통, 5자 돌림은 저온성 계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표고의 품종으로서 최근에 변종이 나와 있죠. 변종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참송이라고 하는 것도 표고의 변종이고, 최근에 송고버섯도, 송고도 이제 변종입니다. 표고버섯 재배에 성공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배지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둘째는 품종의 특성을 알고 환경 관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표고는 톱밥 배양 기간이 길죠. 다른 것에 비해서 길어서 보통 90일에서 120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장기성 배지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톱밥을 넣을 때에 붉은 톱밥도 넣어줘야 됩니다. 붉은 톱밥을 넣어줘야 나중에 힘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성 배지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붉은 톱밥인 우두칩을 넣어주고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톱밥 재배할 때에 이와 같이 갈변이라고 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표고버섯의 특성입니다. 갈변을 왜 하느냐 하면은 원목 재배에 나무 껍질이 있듯이 표고의 껍질 역할을, 톱밥의 껍질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가는 배양 기간에 수분 유지라든지 또 내용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갈변을 하지 않게 되면은 표피가 약해서 잡균 오염이 된다든지 건조해서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변이 완성되면은 버섯이 처음에 발생하는 것을 첫 주기라 그러죠. 첫 주기는 어찌됐든 간에 옮기는 그 자체가 충격이 돼서 버섯이 잘 발생을 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첫 출산이죠. 첫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약간 쉬어줘야 됩니다. 2주기가 나올 때까지는 보통은 40일에서 50일 정도 쉬어줍니다. 그러니까 1주기는 첫 출산이기 때문에 많이 쉬어주고 2주기를 생산하고 3주기 생산할 때는 보통 휴양기간을 얼마를 갖습니까? 20일. 그러니까 첫 주기에서 2주기 기간만 첫 출산이기 때문에 몸조리를 오래도록 한 40일에서 50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버섯 수확량을 예상을 할 때는 배지 무게의 30%, 그러니까 배지 무게가 2kg다. 그러면은 여기서 딸 수 있는 버섯의 수확량은 얼마 정도일까요? 600g. 600g, 30% 정도가 수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표고 톱밥 재배의 그 공정은, 재배 과정은 크게 8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8가지 과정을 전체 다 마치는 과정은 200일 정도 소요가 돼요. 재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략 8가지 과정에 200일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의 단계가 배지 톱밥 혼합입니다. 톱밥을 혼합할 때는 주로 참나무 톱밥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참나무 톱밥 80%에 영양으로서 밀귤이나 미강을 20%, 그리고 이제 탄산석계를 한 1% 섞어주는 것이 산도 유지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혼합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작업이 입봉 작업이 되겠습니다. 봉지에 넣는 작업. 그 다음에 봉지에 넣은 다음에
살균을 하고 냉각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냉각이 되면은 접종을 해야 되고, 접종한 후에 배양을 하는데 90일에서 1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발생을 하는데 약 90일이 소요가 되고, 휴양 기간은 20일씩 소요가 되면서 침수를 하게 됩니다. 침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침봉을 하는 방법도 있고, 살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8가지 과정을 갖추는데, 그 과정별로 간단하게 요점을 설명을 드리면은, 배지 혼합은 재료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수분 흡수가 중요합니다. 입자의 중앙 부위까지 수분이 흡수될 수 있도록 수분 함량을 65%, 즉 손으로 꽉 쟀을 때 손가락 사이로 물이 삐져나올 정도의 수분 함량을 65%라고 합니다. 영양으로서는 우량버섯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양원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미강이나 밀규를 많이 넣습니다. 그러나 특히 여름의 경우는 미강을 넣게 되면은 산패가 돼요. 산패가 되고 오염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여름에는 가능하면은 미강 함량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써야 되고, 온도를 특히 맞춰서 입병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크게 실패를 하는 경우를 보면은 미강을 혼합을 하고 바로 입봉이나 입병을 해야 되는데, 하루나 이렇게 걸러서 입병을 하게 되면은 세균이 증식돼서 균이 잘 자라질 않습니다. 세균은 살균을 하면은 죽지만 살균을 해도 죽지만 물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독소 물질이 남아 있어서 균사 생장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부피 기준으로 톱밥을 10으로 봤을 때 영양제는 1.2나 1.5가 적당하고, 중량 기준으로는 2kg 배지라 그러면은 영양분을 200 내지 400g을 넣어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입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입봉 용기는 내열성 폴리에틸렌 비닐이나 PP 봉지병을 사용을 합니다. 소형 배지는 필터가 필요가 없지만 중형 배지는 전용 필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배지 살균 방법인데, 살균 방법은 고압살균과 상압살균이 있습니다. 고압살균은 연료비가 상압살균에 비해서 전략이 되면서 살균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완전 살균이기 때문에 배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균기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죠. 만약에 상압살균의 경우는 반대로 연료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살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나 안정성은 좀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균 접종인데, 종균 접종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접종실의 온도는 18도씨 이하가 되도록 온도를 유지해야 오염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접종 전날 접종실을 철저히 소독을 해야 되고, 표고 톱밥 재배용 전용 품종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표고 톱밥 배지의 균사 배양입니다. 균사 배양은 배양 초기, 중기, 후기 3단계로 나눠서 배양을 하는데, 온도는 18도 내지 20도씨에서 배양을 하고, 습도는
70에서 80%, 이산화탄소 농도는 3000ppm을 이하로 유지를 해서 배양 중에 산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양 초기는 안배양을 하는데 대략 접종 후 30일까지를 배양 초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배양 중기는 배양 후 접종 후 30일에서 60일까지를 배양 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양 중기도 역시 온도는 18도에서 20도씨를 유지를 하고 산소 결핍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균사 배양 후기는 특히 주의할 것은 배양할 때도 명배양, 빛을 비춰주는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표고 텃밭재배 발생철인데 1차 발생은 잘 되는데 온도는 15도씨 내에 정도로 유지를 해주고 습도는 80 내지 90% 정도로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발생 후에 살수를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뿌려줘야 되고 송풍, 바람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잡균이 발생을 하면은 속히 제거를 해야 돼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발생을 하고 3차 발생을 하고 침수를 해주는 과정을 거치는데 침수는 보통 20일에서 25일 간격으로 한 번씩 침수를 해주면 됩니다. 또는 침수 또는 침봉, 살수 이런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표고 텃밭재배 휴양인데 휴양기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1주기 수확 후에 40일 내지 50일 휴양을 하고 2주기부터는 20일 간격으로 휴양을 하면 되겠습니다. 휴양하고 또 수확을 하다 보면은 배지 무게가 가벼워져서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침수를 해서 발생 온기를 형성을 시키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와 같이 표고버섯은 가격도 좋고 맛도 향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입도 되어 있고 또 대규모로 생산하는 농가도 계획하는 농가들도 많아서 앞으로 대량 생산이 됐을 때에 가격 하락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표고재배에 성공하는 농사를 짓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분 해나요?